3월 새학년은 설레기도 하지만 불안감도 만만치 않은 시기입니다. 특히 최근 학교 폭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혹시나 내 아이도 이런 일을 겪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되죠. 오늘 EBS 뉴스에선 새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폭력 가능성을 짚어보고 만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저학년이니까 또 사소한 일로 인해서 또 좀 저희가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서 이렇게 학교 폭력으로 이렇게 신고되는 건수도 있었고. 학교 폭력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진행돼야 되면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또 학교 폭력의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3년 넘게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담당하신 박종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교육청에서 변호사가 근무한다는 게 참 생소하기도 한데요. 네. 먼저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인데요.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를 결정하는 기구를 이제 학폭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학교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전문적이지 못하다, 또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2020년부터는 교육청에서 학폭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이에 발맞춰서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를 하고 학교폭력 관련 행정의 전문성을 기하고 있고 저 역시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의 법률 자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소송 그리고 학부모,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고위직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학교에서 최근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어떤 좀 특징도 있을까요? 요즘 정말 뜨거운 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 이걸 넘어서 이제 최근에 정치 관련 분야에까지 학교폭력 이슈가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학교폭력 관련한 소재들이 드라마에서도 제작돼서 문화적 콘텐츠로 소비되고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들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심각한 학교폭력에 우리 아이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그렇죠. 걱정.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에이 설마 우리 애가 이렇게 큰 일이 문제가 되겠어?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좀 걱정을 좀 덜어드리자면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그렇게 심각한 사안을 다룬 거는 그래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은 편입니다. 네. 때문에 이런 걱정을 이제 지나치게 하시는 것은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학교 폭력 사안들이 이제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돼서 좀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 갈등과 분쟁까지도 학교 폭력 절차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누구나 학교 폭력 피해 학생 그리고 가해 학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소한 문제들까지 학교 폭력 절차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실제 살펴보셨던 사건 가운데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또 눈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보통 학부모님들은 그럴 때 출근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시거나 눈 오는 게 예쁘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 접수되겠다 이런 직업병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제 학생들이 눈싸움하다가 이제 시비가 붙어서 학교 폭력으로 오게 되는 건데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생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끼리 나만 빼고 생일 파티를 했다. 그리고 뭐 다들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입었는데 나만 빼고 입었다. 네. 그래서 따돌림을 당했다. 이런 사례가 있고 약간 고학년으로 오게 되면 SNS나 게임 과정에서 욕설,
심지어는 조별 과제에서 발생한 분쟁 이런 것들까지 학교 폭력 절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혹시라도 자녀가 이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되었다면 부모님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다른 학교 폭력 사례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가해 학생이 어떤 처벌을 받았나 이 네, 부분일 그렇죠. 텐데요. 네. 막상 우리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자가 됐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게 자녀 안전 그리고 네. 어떻게 회복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너 왜 가만히 맞고만 있었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 폭력 신고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제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인데 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하시게 되면 자녀가 이제 더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막상 입을 닫게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실제 학교 폭력을 경험한 사람도 자녀고 네. 앞으로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간혹 이제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 부모님이 이제 전면적으로 개입했을 때 쟤랑 얽히면 다 학폭이 간다. 이런 문제가 되면서 학생들 교우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 특히 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이나 맘카페 이런 곳을 통해서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됐을 때 대처법 이런 것들이 돌고 있는데 네.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학부모가 가해 학생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아이 괴롭히지 마, 우리 아이랑 놀지 마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네. 그 상대방 아이가 이제 불손하게 나오게 되면 때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언성이 높아지게 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상대방 학부모님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네. 이제 아동 학대, 명예훼손 이라면서 학부모님에 네.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처벌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군요. 예, 예.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인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으로 보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어른들의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제가 권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반대로 또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이 될 수도 있죠. 예. 어떻게 보면 피해 학생이었을 때보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거는 적당히 훈육을 하시는 거는 좋지만 네. 이제 자녀에게 너무 지나치게 혼을 내는 거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네. 간혹 부모님께 혼난 아이들이 너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났어 라고 하면서 2차 가해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보복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학폭위에서도 사안을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고 높은 수준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간혹 화가 난 피해 학생 측에서 부모님 전화를 받게 돼서 이제 네.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 이러면서 화를 내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뭐 너희 아이가 잘못했다 이렇게 오히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당연하겠지만 이제 학생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화해를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학폭위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초기에 상대방과 다투게 되시면은 결국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해를 위한 어떤 노력도 중요한 거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학교 폭력 예방의 관점에서 네. 학부모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네. 대다수의 학교 폭력은 이제 처음 친했던 학생들이 관계가 갈등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네. 외부 생활이 어려웠던 만큼 학생들이 친구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학생들 학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또 관계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에 사이버 학교 폭력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시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관심받는 미래 산업인 AI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분야들을 생각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온라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자녀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어떤 메신저를 사용하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핸드폰이랑 모니터 뒤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지도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정에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